제가 실생활에 이제 부딪혀 보니까요.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소변을 낼 때마다 내가 바닥에 돈을 뿌리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처음에 제대로 배워야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여러분, 꿀팁입니다. 제가 또 질문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 조합 굉장히 궁금하시죠? 저는 대한척수학회 홍보대사 박위라고 합니다. 저희는요, 오늘 척수장애인의 방광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척수학회 홍보대사 권민지입니다. 네, 저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비뇨의학과 전문의 정성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립재활원 재활학과 전문의 김원유 과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척수장애인의 방광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 가감없이 막 질문해도 됩니까? 네, 질문하십시오. 정선진 교수님께서 오늘 어떤 내용을 저희가 이야기해 드릴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척수 장애인의 그 방광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방광 관리가 잘 돼야 이제 신장도 보존하고 원활한 사회생활을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CIC, 청결 간헐적 도뇨인데, 방광이 이제 짜주는 힘이 떨어지거나 소변을 못 봤을 때 결국은 이제 조그만한 요도 카테터를 가지고 요도에 넣어서 이제 뽑아줘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 혹시 CIC는 어떤 것의 약자인가요? CIC는 이제 영어로는 클린 인터미턴트 카테터리제이션이라 그래서요, 청결 간헐적 도뇨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도 안에 들어가니까는 완전히 무균이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제 여러 연구를 통해서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청결한, 그러니까 클린 정도의 그런 개념이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무려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덕분에 이렇게 바쁘신 두 유명한 교수님들과 저희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7년 전에 이제 전신마비가 됐어요. 제가 하루아침에 이제 척수 장애인이 되었는데요. 저는 사실 처음에 이 대소변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장기 기능이 마비됐을 때 이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 사실 잘 알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서 제가 실생활에 부딪혀 보니까요.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대변과 소변의 문제가.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CIC를 권함을 받았을 때 이것을 내가 하게 되면 평생 내가 이 카테터를 가지고 내가 평생 같이 살아야 되는가 두려움을 엄청 많이 느꼈었거든요. 어떠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조금 더 오래됐습니다. 다친 지가. 1992년도에 이제 사고로 경수 손상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때는 사실 처음에 의사 선생님들께서 CIC를 권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배를 두들려서 보는 거를 권하셨을 때였는데, 10년 후에는 혈압이 오르고 몸이 위험하다고 하셔가지고 CIC로 바꾸라고 권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저도 많이 힘들었죠. 물론 남성 척수장애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성분들은 대소변이 더욱더 좀 감추고 싶은 부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못지않게 걱정이 많았었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병원에서 환자분한테 처음 이제 CIC를 교육을 하고 이제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내가 이제 평생 동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걱정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김원유 과장님은 어떻게 이제 설명을 드리시나요? 척수 손상 후에 스스로 배뇨하기 어려우실 때 저희가 CIC라는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신경 손상 초기나 회복기에는 나중에 다시 자가 배뇨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자가 배뇨가 어려워진 경우에는 CIC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때 건강하게 CIC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나중에 CIC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과 합병증 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CIC 안 하고 이제 소변을 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정 교수님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척수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방광에 짜주는 기능이 떨어지고 약화됐을 때 이제 CIC를 하게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CIC 말고 이 방광의 기능을 이제 회복시켜서 소변을 다시 보게 한다, 이런 이제 확실한 치료법은 없는 실정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래서 뭐 일부의 이제 실험적인 연구는 있지만은 아직까지 이제 저희들이 척수 장애인 환자분한테 이제 권해드릴 만한 그런 이제 단계는 아니고, 결국은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제 CIC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뭐 일부에서는 이제 힘을 주거나 뭐 이렇게 배를 눌러서 보기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장기적으로는 방광이나 이 콩팥의 이제 안전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CIC를 시작할 때 CIC를 제대로 배우고 이제 정확하게 시행을 해서 방광과 콩팥의 기능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수 손상으로 이제 사지마비로 이제 손가락을 잘 못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럴 때도 이제 CIC를 이제 할 수 있겠는지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합니다. 김원유 과장님은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나요? 일반적으로 스스로 CIC 훈련이 가능한 신경손상 레벨은 남성분은 경수 6번, 여성분은 경수 7번 이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남성분도 경수 7번 이하가 되셔야지 훈련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손가락 사용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카테터 인서터라는 그 손 보조기를 사용하거나 켈리를 이용하여 훈련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짠! 이게 뭐냐면 저희가 그 환자분들 CIC 훈련할 때 실제로 쓰는 손 보조구입니다. 이렇게 손가락 사용이 어려우신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 보조구를 쓰고 그다음 반대손으로 이렇게 벌려서 카테터를 이쪽에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신기하네. 이런 거 원래 평소에 가지고 다니시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였습니다. 그 안에 좀 많이 뭐가 있나 봐요. 사실은 두 번째 아이템도 있는데요. 이 아이템은 이제 저희 국립재활원에서 제작한 손 보조 도구인데 이 처음에 카테터를 집을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손가락에 이렇게 끼고 집어서 카테터를 이렇게 들 수 있도록 사용하고 있습니다. 와, 잘못 보면 약간 총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참 좋은 도구인 것 같은데 일반 그냥 환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훈련할 때 사용하거나 이제 국립재활원에 오시게 되면 사실 많이 보는데 환자분들이 이런 정보가 많이 없으셔가지고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미라클 채널 편집자 같은 경우에 경수 5번이거든요. 그 친구는 손가락이 아예 안 움직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연습을 해서 이렇게 CIC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생각을 제한하지 않으시고 도전해 보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홍보대사로서의 말입니다. 제가 또 질문이 있습니다. 좀 교수님, CIC를 해도 성관계가 가능한가요? 네, 중요한 질문이죠. 척수 장애인 환자분들도 다 이제 성관계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CIC를 함에 있어서 이곳이 이제 성관계에 어떤 부작용을 주는지 이런 이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오히려 이제 CIC를 안 하고 그냥 뭐 소변줄을 계속 갖고 있는다든지 이랬을 때가 이제 성관계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남자들 같으면. CIC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성관계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있어서도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 CIC를 해야 우리가 사랑도 나눌 수 있다는 뜻이네요. 뭐 그 점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또 제가 질문이 너무 많은데 우리나라 제가 돌아다녀 보면 장애 화장실이나 장애인을 위한 배려된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나 지금 CIC 하고 싶은데 장소가 없어서 못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권민지님은 어떠세요? 보면은 남성 척수장애인 분들보다 여성 척수장애인 분들이 훨씬 더 CIC 하는 장소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남성분들은 좀 비교적 쉬우신데 여성분들은 좀 어렵거든요. 거울을 보면서 요도에 삽입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실생활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럼 또 질문입니다, 교수님. 한번 CIC를 하면요, 보통 시간이 한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박윤님은 얼마나 걸리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는 진짜 잘 못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자랑하겠습니다. 3분이면 완료를 합니다. 빠르시네요. 권민지님 어떠세요? 여성분들은 조금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한 20분 내지 뭐 길면 한 25분 정도. 그 연습을 통해서도 좀 시간 단축을 하기가 많이 연습을 하면 더 단축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해부학적인 구조가 남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성분이 이제 뭐 포지션을 잡고 위치를 찾고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건 이제 사실이고요.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이렇게 좀 익숙해지고 하면은 지금 박윤님처럼 대략적으로 10분 이내에 이제 남자분들은 가능할 것이고요.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그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은 걸리겠지만 얼만큼 이제 익숙하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많이 다를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 외출할 때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동에 제약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곳에서도 저는 CIC를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카테터와 물티슈랑 항상 물병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차에서도 소변을 보기도 하고요. 급하면. 사실 장애인 화장실 없는 경우 많잖아요. 제가 여행을 굉장히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비행기나 기차 안에서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비행기 안에서도 화장실 공간이 큰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도 했고 또 KTX 안에서도 했었습니다. 저는 사실 요즘에는 그래도 큰 제약 없이는 좀 다니게 되는 것 같아요. 권민지님은 좀 어떠세요? 여성분들은 사실 차에서 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죠. 남성분들보다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세 잡는 것도 그렇고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에서 하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요. 장소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제 친구가 일본을 다녀왔는데요. 일본에는 큰 공중 화장실에는 간이 침대가 있어가지고 CIC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장애 유형별로 편의시설이 잘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그런 부분은 배울 부분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우리 사회가 이제 이러한 척수 장애인이 외출을 하고 CIC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환경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이제 써야 될 겁니다. 이 영상을 정부 각 부처 관계자분들이 많이 보셔야겠네요. 사실 이제 CIC를 하다 보면요, 실금의 문제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어젯밤에, 저는 거의 1년에 몇 번 안 하는데 어젯밤에 실금을 하고 왔거든요. 그 실금할 때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피로할 때 실금을 하거든요. 실금은 보통 어떤 때 생기나요? 혹시 그리고 실금을 하지 않기 위한 좀 예방법이 있을까요? 내가 이제 CIC를 잘하고 있는데도 갑자기 생겼다고 하면은 뭐 수분 섭취의 그런 양이 좀 달라졌다든지 또 방광에 염증이 생겼다든지 이것은 이제 그때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치료를 하면 되겠고, 그런 거 외에는 이제 방광 자체가 조금씩 더 나빠지면서 방광 용적이 작아진다든지 방광에 그런 비정상적인 수축이 많아진다든지 그렇게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또 저희가 어떤 약물이나 또 뭐 주사 치료 같은 걸로 이제 또 완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항상 주저 마시고 이제 진료를 보시는 선생님한테 말씀을 이제 드려서 해결책을 찾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실금을 한다고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죠. 항상 해결책이 있는 거니까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 선생님하고 이제 상의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 기간에도 일시적으로 실금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보통은 생리 기간이 지나고 나면 자연적으로 없어지기도 합니다. 혹시 권민지님도 실금을 좀 하시나요? 여성들도 간혹 하죠. 제가 듣기로는 여성분들이 더 방광에 염증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염증이 있으면 또 실금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또 질문이 있습니다. 이 CIC 카테터가 제가 처음에 할 때 이 요도 안으로 아무리 집어넣으려고 해도 얘가 뭐 마치 안에 무슨 가림막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넣어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왜 그러지? 뭐 때문이지? 자세를 바꿔보기도 하고 처음에는 잘 못했었거든요. 혹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더 쉽게 들어가는 그런 카테터가 따로 있는 건가요? 카테터를 삽입하기 전에 젤리를 충분히 묻혀주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귀두 부위가 머리를 향하도록 문경을 약간 잡아당겨서 돈요관을 삽입합니다. 그리고 카테터가 안 들어가면 무리해서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카테터를 뒤로 살짝 뺐다가 다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팅된 돈요관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이렇게 해도 카테터가 들어가지 않으면 요도 협착이나 다른 문제는 없는지 의사와 진료 후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꿀팁은요, 저는 심호흡을 한 2번 정도 하면요 아주 매끈하게 잘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꿀팁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요도의 감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카테터를 집어넣을 때 그렇게 큰 이물감은 못 느끼거든요. 근데 레벨에 따라서 감각이 좀 더 많이 있으신 분들은 카테터가 들어갈 때 이물감도 느끼고 좀 통증을 느끼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분들은 좀 어떻게 안 아프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처음에 CIC를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렸을 때 가장 이 척수 장애인 환자분들이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특히 이제 남성 같으면 요도가 길고 또 전립선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처음에 배우지 않으면은 뭐 넣다가 상처가 난다든지 또 그래서 더 기피하게 된다든지 이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배울 때 제대로 배워야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또 이제 만약에 걱정이 된다면은 요도 카테터가 이제 좀 디자인이 앞에가 이제 자유롭게 필 수 있게 더 부드럽게 해서 길을 찾아갈 수 있게 이제 만들어진 카테터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조금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딱딱한 카테터가 저의 몸에 맞는데 저도 이제 진료를 보면서 의사 선생님께 말씀해 주신 거 들었을 때 어떤 분들은 좀 더 부드러운 게 더 잘 들어가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정말 개인별로 자기한테 맞는 걸 선택하면 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환자분들마다 다 방법이 다르고 또 그 상태가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이제 처음에는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질로 이제 해보시고 자기한테 제일 잘 맞고 이제 편한 것으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내가 소변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내야 돼?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소변을 낼 때마다 내가 바닥에 돈을 뿌리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좀 억울한 느낌이 있었는데 권민지님, 저희가 일회용 카테터를 한 달간 이용했을 때 드는 비용이 얼마인가요? 예전에는 사실 카테터기 이용이 자부담이었었습니다. 아, 옛날에는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웠죠. 그리고 가격이 좀 싼 편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게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서 지자체나 정부 지원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보험으로 지금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석 달에 한 번씩 처방전을 받아서 사용을 하면 석 달에 한 81만 원 정도? 대략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81만 원 다 내야 돼요? 보통은 10% 정도만 자부담을 하시고요. 나머지가 이제 지원이 되죠. 이제 세 달에 8만 1,000원 정도 생각하면 되나요? 그건 좀 다행이긴 한데 이왕이면 소변 보는 거 100% 지원되는 그날이 올 수도 있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 소변을 볼 때 가격을 부담 느끼시고 미리 겁먹으시는 분들 있으세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아, 나 소변 내가 만약에 하루에 8번도 볼 수 있고 9번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보험계수 이상으로 사용하게 되면 어떡하죠? 그럴 때는 아직은 좀 안타깝게도 자부담으로 사야 되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우리 정부에서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고 계시죠? 각 정부 부처 관계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의 인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저희 학회에서도 이제 이런 면을 정부나 이런 이제 유관 단체에 계속 건의를 드리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또 문제들이 또 이제 해결돼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완전히 그런 게 다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뭐 좋은 소식이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들께서도 노력을 하고 계신 거군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수님, 저희 척수 장애인들이 앞으로 동료 이제 관리함에 있어서 좀 어떤 것들을 고려하면 좋을까요? 환자분들이 혈압을 관리하고 치료하듯이 이 신경위성 방광도 주기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평상시에 물도 잘 드시고 그리고 스스로 자가도뇨하는 방법도 다시 체크해 보시고 주기적인 방광 검사를 시행해서 요로감염이나 요관 역류 같은 많은 합병증을 줄이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요, 뭐 개인적으로 CIC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저는 실제로 카테터를 이용하고 나서 너무 저는 자유로워졌어요. 여러분 그 공감하실 거예요. 트랜스퍼 할 때 침대에서 휠체어나 아니면 뭐 다른 곳에서 트랜스퍼 하실 때 소변줄 걸려서 그런 경우 많이 없으셨어요? 저는 막 그게 소변줄이 중간에 빠져버려가지고요. 소변이 막 샌 적도 있고요. 저는 실제로 카테터 이용하고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자유로워졌거든요.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카테터, CIC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방광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되게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교수님들께서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많은 것들이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척수 장애인을 잊지 말아주시고 계속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권민지님 그리고 교수님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